미국의 한 상원 청문회장, 그리고 그들 중 한 상원 의원이 한 남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순간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이 남자는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는데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2004년 2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기숙사, 거기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한 학생이 학교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 웹사이트의 이름은 더 페이스북. 처음엔 하버드 학생들끼리 서로의 프로필을 구경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박한 사이트였죠.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만든 남자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훗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이 되는 이 남자는 당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그저 학업에 열중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사이트가 개설 24시간 만에 무려 1200명이 가입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하버드 재학생의 절반이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 폭발적인 반응에 저커버그와 공동 창업자들은 학업을 미루고 실리콘밸리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가 되는데요. 2006년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후 겨우 2년 만인 2008년 가볍게 1억 명을 돌파하더니 그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무려 10억 명을 돌파하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페이스북은 나스닥에 상장되며 당시 기술기업 상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하게 되죠. 이 시점부터 저커버그는 단순한 창업자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훗날 그를 의회로 불러들이게 될 질문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명분은 바로 이만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을 누가 감시하는가 였죠. 2018년 3월 영국 언론과 뉴욕타임즈가 동시에 무언가를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 정치 컨설팅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대 8,7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에 활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해 4월 저커버그는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청문회에 그리고 다음 날은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청문회에 굴욕을 당하게 되죠. 그가 페이스북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서비스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원의원의 질문과 거기에 따른 저커버그의 짧은 대답은 이후 몇 년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청문회 장면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날의 청문회는 불행하게도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2021년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겐이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상원에서 증언하였죠. 그 문건의 핵심 내용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던 것이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짜뉴스, 그리고 아동 안전 문제까지 주제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저커버그가 의회에 불려가는 일은 계속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해명하는 장면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갑니다. 2024년 1월 아동 온라인 안전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청문회에 불려온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청문회장에는 온라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직접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상원 의원의 질문. So let me ask you this. Have you compensated any of the victims? Sorry? Have you compensated any of the victims? These girls, have you compensated them? I don't believe so. Why not? Don't you think they deserve some compensation for what your platform has done? Help with counseling services, help with dealing with the issues that your service has caused?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we build tools to help keep people safe. Are you across going to our platform. compensate them? Senator, our job and what we take seriously is making sure that we build
industry-leading tools to find harmful To make content, money. take it off the services, To make money. and to build tools that empower parents. So you that didn't help take any working- action. You didn't That's take not any true, action. You Senator. didn't fire anybody. You haven't not true. compensated a That's single not- victim. that's Let not me what I ask you said. this. Let me ask you this. There's families of victims here today. Have you apologized to the victims? I- Would you like to do so now? Well, They're here. You're on national television. Would you like now to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have been harmed by your product? Show them the pictures. Would you like to apologize for what you've done to these good people?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all gone through. It's terrible. No one should have to go through the things that your families have suffered. And this is why we invest so much and are going to continue doing industry-leading efforts to make sure that no one has to go through the types of things that your families have had to suffer. 20년 전 그저 프로그래밍 하기를 좋아했던 한 천재 소년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쓰는 플랫폼이 되었을 때 그 무기는 결국 이런 순간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기숙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가 권력 앞에 매년 불려나가는 위치까지 오게 됐는지 그 20년을 압축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빅테크 리더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